53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서 이제 지난해에는 그래서 더 이상 당뇨병이 노인에게 국한된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실업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NG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찍어. 왜 추임새 안 해? 네, 그냥 계속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진의 깨알 잡지의 엄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한 언니의 사촌이 젊은 나이에 벌써 당뇨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요새 젊은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예전부터 이제 다루면 좋을 것 같았던 주제인 젊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거의 이제 40%에 육박한 그러한 수치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20대 당뇨 환자는 이제 연간 11%로 늘어나서 5년 사이에 51.4%나 급증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대 발병 증가율은 40, 50대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젊은 당뇨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다고 해요. 대한당뇨병학회는 3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추정을 했고 20, 30대 젊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이미 우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젊은 층에서 이런 당뇨라는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학계 자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생과 함께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둘이 같이 막 한적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동 중에 찍게 돼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소리가 막 완벽하진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내분비내과 실습 후기까지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바로 이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8시간 금식 공복 후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공복 혈당이. 두 번째는 경구 당부와 검사 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세 번째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무작위라는 거는 뭐야? 아무 때나 측정했을 때 그냥 언제든 한 번 넘었으면. 근데 여기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소변을 갑자기 많이 본다거나 물을 엄청 막 많이 마신다거나 갈증이 계속 난다거나 아니면 또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는 거야? 아니,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병인 거야? 그러면은 당화혈색소는 뭐야? 혈당이라는 거는 그 순간 딱 그 순간의 혈당만 체크하는 건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해주는 검사라서 좀 길게 잡고 보는 그런 수치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당뇨병이 40, 50대 이상 환자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환자층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의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뭐야? 일단 서구화된 식습관, 또 자극적인 음식, 또 운동 부족, 또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치. 또 청소년 비만이 요새 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새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수면 부족하게 되면은 아,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그게 지속적으로 높게 분비가 되는데, 코르티솔 아닌가요? 네, 그 영어로 뭐 코티솔인데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호르몬이 올라가면 그게 또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비만도 살도 잘 찌고 당뇨도 이제 쉽게 걸리고 약 그런 거죠. 400m 앞 시속 30km 한 번 당뇨병에 걸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우회전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그 회복을 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 당뇨병은 평생 걸려야하는 병이지. 아, 이제 한 번 걸리는 순간 대신에 자기가 또 반대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 예후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그래요? 예후가 막 크게 나쁜 병은 아닌가요? 다른 병들과 비교해 봤을 때? 관리를 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아우, 무섭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뇨병도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또 임신성 당뇨가 또 있죠. 그 젊은 층한테 나타나는 당뇨는 그럼 어떤 유형이에요? 원래 1형 당뇨병이라는 게 네. 소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소아 당뇨라고도 불리는데, 요새 증가하고 있는 거는 2형 당뇨병이 요새 많이 증가하거든요. 젊은 층한테 나타나는? 네, 아.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300m 앞 전 인구, 전 연령에서 아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요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네.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을 낮춰줘야 돼요. 인슐린이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췌장에서 분비되죠? 네.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췌장의 이제 세포가, 베타 세포가 이제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그거에 대한 저항이 또 생겨요. 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고, 그럼 몸은 더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악순환?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젊은 당뇨병 환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실용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근력 운동인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좀 낮아지고 그만큼 인슐린에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근력 운동을 하면요? 네. 관리 방법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력을 늘리고 운동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인스턴트 이런 거 좀 덜 먹고. 그게 좀 어렵죠. 뭐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바른 식습관. 그럼 내분비내과 실습을 할 때 좀 눈여겨봤던 환자가 있나요? 아니면 좀 놀랬던? 사실 내분비내과 자체 당뇨 환자가 많긴 한데 내분비내과에 오는 당뇨 환자들은 대체로 당뇨병을 장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특별히 그렇게 막 몸이 극적으로 뭐 변했다거나 안 좋게 된 사람들은 딱히 없었어. 근데 다른 질환으로 왔는데 당뇨가 있는 환자들, 합병증? 그치, 합병증, 신장 합병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체 어느 한 부분이 괴사돼서 절단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어떤 중학생이 이제 혈당이 아주 높아서 입원했던, 결국에 뭐 인슐린 치료받고 좋아져서 나갔는데. 다행이다. 그런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구나 많이 느꼈다. 네, 이렇게 그 동생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몇 가지 질문을 잠은 자다 평식으로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새 당뇨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 땡, 아닙니다. 요새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이 식습관, 달달한 걸 많이 먹고 이런 원인이 더 크다고 해요.
특히 너무 좀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가 굉장히 요새 많잖아요. 밥 먹고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달달한 것까지 섭취를 하고 몸에 막 들이부어 주니까 사실 췌장의 부담이 너무 큰 이러한 식습관 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당뇨병은 흔하니 그리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 땡! 젊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당뇨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당뇨는 또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 무서운 질병인가 동시에 그 합병증 발현 전까지 쉽게 진단되지 않아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자, 세 번째. 젊은데 내가 당뇨병이겠어? 땡! 완전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간단한 자가 진단 기준에 몇 가지 충족하게 되면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진단 기준 외에도 숨은 당뇨병이라고 해서 식후 1시간 후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을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식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요. 식후 1시간 후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가장 높아져 있는 이 순간에 췌장 기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자가 진단 기준 외에도 흰머리나 새치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발바닥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 당뇨를 좀 의심해 볼만 합니다. 새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 발생 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돼서 대사기능 장애로 멜라닌 세포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흰머리나 새치가 난다면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을 의심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발바닥 열감의 경우에는 낮에 많이 걸은 것도 아닌데 다리에 자결감을 많이 느끼신다면 혈당이 높아지고 있을 때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고 그 증상으로 자결감이나 쥐가 느껴질 수 있어서 이것을 자가진단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Q&A 시간을 통해서 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저는 이 주제를 이제 간단한 당뇨병의 지식을 다루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고 2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일단 1탄은 가볍게 다루는 것이고 2탄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지식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서 그런 올리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